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이원석 총장이 과연 이게 임기를 채울 수 있는가, 아니면 이제 그 중도에 사퇴하는가, 이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데요. 어차피 이게 임기를 가더라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7월 말까지 이제 후임 총장을 추천하면요, 바로 이제 청문회하고 9월이기 때문에 이쯤에서 이제 그 이원석 총장 하고 이제 그 한동훈 장관, 그다음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이거는 이제 그 검찰 토로이카라 했거든요. 이 검찰의 그 세 명의 어떤 이제 그 공과에 대해서 이제 그 역사적인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래서 이제 그 제 생각을 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처음에 그 동기죠. 연수원 동기가 나란히 그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되는 이런 경우는 그 처음입니다. 전무후무한. 그것도 이제 그 특수부 둘 다 검사로 날렸던 이런 두 명이죠. 그래서 아마 이게 그 역대 최강 드림팀이다. 저도 그렇게 표현했고요. 처음에 기대가 아주 컸었습니다. 역대 최강 드림팀, 조선 제일 금들이 모였다. 그래서 이제 그 한동훈 장관, 그다음에 이원석 총장, 그리고 이제 그 항상 같이 이제 평생 일했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이 아주 중요한 자리거든요. 중요한 자리죠. 이렇게 그 세 명이 트로이카다. 그래서 이제 아마 엄청나게 그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기대를 했던 이렇게 출범을 했습니다. 2년간. 그러면 이제 그 평가는 어떤가? 제가 보기 그 기대가 크면 좀 실망도 크다라는 게 말이 있는데요.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면요, 상당히 그 기대에는 못 미친다. 결국 이제 그 좀 초라한 결말이 난 게 아닌가, 이렇게 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대에 검찰이 부응하지 못했다. 좀 이게 그 초라한 결말로 끝났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요, 제일 중요한 걸 보자고요. 결국은 이제 그 이재명, 그 다음에 그 문재인, 그 다음에 그 조국, 그리고 이제 뭐 이준석, 이런 이제 여러 사건들을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이렇게 그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 이재명 사건만 놓고 보자고요. 저는 결과론적으로 구속을 못했다. 결과론적으로 이것도 이게 뭐 결과 책임을 지는 거죠. 이것도 이게 그 말이 되는데, 국민들은 결과를 원하니까. 그런데 그 과정상에서도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재명이는 이게 모든 걸 다 그 쪼개기로 대응하는데, 이재명은 이제 옛날에 그 후원금도 쪼개서 받고 회기도 쪼개가지고 필리버스터를 무산시키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재명이가 검수완박법도 쪼개서 발의합니다. 이 재밌죠? 검수완박, 이게 중요하잖아요. 검찰청 검수완박 하려면 검찰청 폐지법, 그 다음에 뭐 공소청 신설법,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법, 형사소송법 개정법, 이게 법이 여러 개가 필요하잖아. 이걸 한 번에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한 번에 거부권 하면 끝나니, 요걸 쪼개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이게 전략입니다. 그러면 거부권을 여러 번 하고 또 표결을 여러 번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법안 4개도 쪼개서 발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은. 그러면 검찰도 하나하나게 이재명의 모든 범죄가 나올 때마다 그때 쪼개서 다 이렇게 영장 치고 기소했으면 결과도 빨리 나오고 구속 가능성도 훨씬 높았다. 이런 전략적인 판단 미스가 있는 거예요. 성남FC만 뇌물이 133억입니다. 그 한 건으로 발부 안 될까요? 뇌물이 1,000만 원만 넣으면 구속됩니다. 1,000만 원만. 뇌물이 133억인데 그 한 건만 가지고는 구속이 약합니까? 그래서 이게 대장동 뭐 이게 다 이게 합칩니까? 그렇잖아요. 한 건만 가지고 이게 약하냐고요. 대장동 한 건이 4,895억입니다. 배임이. 이해충돌 방지가 7,886억이에요.
위례도 이게 211억입니다. 부패방지법. 그러면 이게 굳이 대장동, 위례, 성남FC 다 이게 뭉쳐야 됩니까? 그 다음에 이거 뭉쳐놓고 한 번만에 국회에서 부결돼가지고 아니 심사도 못 받았잖아요. 심사도 못 받았잖아요. 국회 부결돼가. 그러면 따로 3번 했으면 계속 부결시킬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게 국민들이 더 비난하겠죠. 그 다음에 쌍방울 대북 송금 결국 수원에서 별도로 기소돼 있잖아요. 별도로. 근데 영장실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합친하니까 위정교사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백현동하고 딱 이게 합쳐버렸잖아. 합쳐버렸는데 이거는 국회는 통과됐어. 근데 유창호이가 한 번에 기각시키니까 왜? 여러 개 합쳐져 있으면 한 개라도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전체를 기각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따로 가면 그 따로는 의심의 여지가 없잖아. 위정교사나마 영장치도 기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 소명된 데 했으니까. 그냥 쌍방울 대북 송금만 수원에 영장 씻으면 발부 안 됐을까요? 수원에 영장 기각된 사람이 누가 있나요? 신진우 부장판사 그거 있지만 누가 있나요? 기각된 사람이 없잖아. 다 구속됐잖아. 이화영, 김성태, 신명섭, 전부 이게 방용철, 안부수 전부 구속됐잖아요. 제가 이런 말하는. 그러니까 거기 조선제일금이라는 한동훈 그 다음에 이원석, 송경호가 모여가지고 의논했겠지. 다 끌어모아라 중앙지검으로.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국회 가서 설명했잖아. 장관이. 이원 총장이 결재 있었겠지. 그 이원 총장이 얼마나 결재를 꼼꼼히 하는 거 봤잖아요. 장소까지 김건희에서 따지는 거. 그런데 결론은 그 한동훈 장관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본인이 국회 가서 설명하는데 본인도 보고받아 세 개 합치라. 가져와야 본인이 설명하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합니까? 자꾸 나경원 의원이 왜 이재명 구속 못했냐고 하니까 아니 상권 분립에 판사가 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나경원 욕하지 말고 이 전략상의 판단 미스에 대해서 답을 해보라니까 거기는 답을 안 해. 아니 나경원 의원도 질문을 좀 구체적으로 해야지. 질문을 아니 제대로 몰아세우려면 그냥 왜 구속 못 시키냐 이렇게 물어도 됩니까? 왜 7, 8개 되는 걸 중앙으로 다 끌어모아서 한 번에 다 기각되는 걸 이제 따로 했으면 발부됐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어야지. 나경원 의원도 답답해 죽겠어요. 제가 대신 물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뭐 상권분립이 어쩌고 판사가 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서로 이게 엉뚱한 쟁점과 서로 논쟁하고 있잖아요. 엉뚱한 쟁점 가지고. 이게 저는 가장 결정적인 패착이다. 아니 이재명 하나 구속시키면 끝나잖아. 그냥 나라가 평정이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대혼란이 무너지기 직전에 이재명이 구속이 못 돼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라 꼴이. 그럼 책임감을 느껴야지. 뭐 잘못이 없어도 아니 결과 여하를 불문하고 뭐 어떻든 제가 이게 부족해서 뭐 우리 설명이 부족했던 국회의원 설득이 처음에는 부결됐잖아요. 한 번은 국회 통과됐지만 그리고 그러면 이게 그냥 이게 제가 이게 부족해서 우리가 구속 못 시킨 거 죄송하다. 이러면 이게 끝날 걸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이게 빳빳하게 한동훈 후보는 이야기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정치인은 이게 무한 책임을 지는 결과 책임을. 근데 그 과정에 전략상에 큰 잘못이 있었다. 그거는 이게 인정해야죠. 첫째 이재명 부분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문재인이 부분은 이거는 누가 뭐래도 이게 진짜 그 세 명 다 한동훈, 이원석, 송경호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을 겁니다, 이거. 뭐 원칙 좋아하고 성역 좋아하고 특혜 좋아하는데 그러면 이게 문재인이가 성역, 특혜, 이거 아닙니까? 아, 진짜 인간적으로 이게 이원석 총장 뭐 성역도 없고 특혜도 없다는데 문재인이 기소하는 거 성역 특혜 아닙니까? 진짜 문재인가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이원 총장, 한동훈 장관, 이원 총장, 송경호 검사장 지금 여기 문재인가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전직 대통령 그냥 이게 부담스러우니까 봐준 거 아닙니까? 아니 송철호 당선이 소원이라가 청와대 모든 조직이 움직이고 송철호가 대통령 만난 것도 있고 다 있는데 하다못해 불러서 조사를 하면 했습니까? 아니 문재인을 조사라도 하고 불기소하면 내가 이해는 합니다.
김건희에서 처벌 조항도 없는데 불러 조사했잖아. 근데 문재인은 처벌 조항이 없습니까? 김건희 여사는 처벌 조항도 없는 300만 원짜리 파우치 이거 가지고 불러서 조사해놨고 그것도 검찰청이 안 불렀다고 난리치고, 근데 문재인은 불러서 조사라도 해보고 불기소한 겁니까? 문재인이가 300만 원 선물 받은 겁니까? 지금 제명이? 이게 납득이 됩니까? 국민들이. 정말 이게 처벌 조항도 없는 300만 원짜리 선물 던져놓은 거는 대면으로 조사까지 했는데, 그런데 검찰청에서 안 하고 경호처 보안과학이 그 경호 문제 했다고 그렇게 하면서 문재인은 그 혐의가 너무나 이게 명백한데 불러서 한 번이라도 이게 물어봤느냐고, 조사를 했느냐고. 한 번도 그냥 조사 안 했잖아요. 아니, 통계 조작도 문제인데 보고 안 하면 왜 통계를 조작해야 합니까?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합니까? 왜 문재인이가 그때 통계청장까지 다 바꿨는데 너무나 빤한 경험칙에 상식에도 이게 입증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조사해보면 오겠죠. 또 보고한 거. 자, 가장 확실한 거, 서창호는 문재인 사이잖아. 사이면 가족이잖아요. 이혼해도 이게 그때는 가족이잖아. 범행 당시는. 그러면 비행기 피자도 모르는 놈이 돈을 갖다가 2억 이상 받아갔잖아, 뇌물로. 그 다음에 이상득이 임명시켜 준 거 맞잖아, 문재인이가. 그런데 아직 불러서 조사도 안 해. 이게 몇 년 됐냐고요. 이게 4, 5년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원석 총장, 그 다음에 지휘하는 한동훈 장관,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일단 1차적으로 이원석 잘못. 자, 그러면 이게 수사 안 하면 장관이 수사해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지휘권이잖아. 장관이 허수아비는 아니라 했죠. 한동훈 장관, 뭐 4.3 좌파들 재심할 때는 온데 제주까지 가가 재심 다 구제해주고 좌파들 보상금 많이 타간데 납부 다시 반납해야 되는데 이자 못 내니까 이자 탕감해주라고 온갖 사건에 다 끼어들어가 좌파들 도와줬잖아. 근데 이런 수사는 왜 지휘 안 합니까? 왜 지휘 안 합니까? 문재인 수사라고 왜 못합니까? 너무나 명백하잖아. 서창호는 이미 전조지금 다 했잖아. 그 다음에 송철호 군도 수사는 해라고 해야지. 불러서 수사는 할 수 있잖아요. 통계 조작 보고받은 노잖아요. 경제성도 노잖아요. 왜 언제 폐시하냐고 대통령이 지시해가 한 거 노잖아요. 특히 서해 공무원 피격은 뭘 했습니까? 대통령이 내가 책임진다, 내가 다 지시했다고 했잖아요. 그 밑에 사람 다 기소했잖아요. 이게 성력이 없는 겁니까? 문재인한테 이게 특혜 아닌 겁니까? 저는 이거야말로 할 말이 없죠. 뭐 조국이도 이게 그 송철호 건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게 처리 못한 거 이것도 만시지탄입니다. 조국이. 그리고 옛날에 조국이가 정경심이 소송 기록을 이게 인터넷 공개한 거 이거 현근택이는 재판하는데 조국이는 왜 이거 몇 년째 들고 있습니까? 아무리 부인이지만 정경심이 소송 기록을 공개를 했잖아. 그래서 강신호 변호사에게 고발한 거 왜 결과를 안 내려줍니까? 조국이. 그 다음에 가장 황당한 게 이준석이죠. 이준석이는 이게 몇 년 됐습니까? 지금 이게 한 3년 돼 가잖아요. 검찰에 넘긴 게 기소회견으로. 근데 부르지도 않아. 캐비넷에서. 이게 성역 아닙니까? 이거는 이게 특혜 아닙니까? 한번 이게 대답해 보세요. 이원 총장. 이준석이 3년째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는 이거는 이게 특혜가 아니고 성역이 아니고 이거는 이게 정치 감각입니까? 이거는 이게 뭡니까? 이준석이가 저거 형제 같은 석이니까 이게 참 헷갈리는데 뭐 봐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준석이가 배지가 있으니까 뭐 겁이나 부담스럽습니까? 왜 이준석이는 부르지도 않고 이게 처리를 안 하는 거죠?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이건 뭐로 설명합니까? 왜 김건희 여사한테만 특혜 성역 어쩌고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이럽니까? 결국요, 지금 여기 누구 한 명, 문재인은 아예 손도 못 댔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이는 이게 재판을 하지만 그 수많은 범죄가 다 합치면 제가 보기에 100년이 넘는 형량인데 아직 구속도 못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조국이도 아직은 구속이 안 돼 있잖아요. 나머지 혐의들. 그 다음에 이준석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돼 있고요. 그 외에도 추미애 아들도 아직 동부 지금 잡아오지도 않아. 아니 추미애 아들은 왜 안 잡아오느냐고. 도망갔는데. 아니 이종섭 대사는 대사 도망갔다며. 호주의 대사가 도망을 갑니까? 그건 도망갔다면서. 그런데 추미애 아들은 진짜 도망갔잖아. 선거 때. 안 잡아와.
그다음에 이재명의 아들은 또 왜 봐줍니까? 이재명의 아들은 왜 둡니까? 이동호 그 명백한데 도박이 이래놓고 이게 어디서 원칙 지금 이게 특혜 이야기하면 됩니까? 제가 보기에 저는 이원석 총장 시대의 검찰, 한동훈 장관 시대의 검찰 역사적으로 이게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 검찰이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오히려 이게 도둑놈들이 판치면서 적반하장으로 검찰을 없애겠다고 탄핵한다고 날뛰는 게 검찰이 단호하게 원칙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어디 감히 도둑놈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보이겠습니까? 지금도 이재명이하고 김혜경이가 법카 오라는데 오지도 않는데 개무시하고 5개 날짜를 줘도 안 오는데 총장이 한마디도 안 하고 있잖아요. 한마디도. 오히려 조사받은 김건희에서만 비판하고 조사를 아예 오지도 않는 생각은 김혜경이나 이재명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잖아요. 이래서는 안 된다. 검찰이 이제 냉정하게 평가해보면 저는 이게 초라한 결과다 보고 후임 총장 이제 박성재 장관은 잘하고 있으니까 후임 총장과 박성재 장관이 좀 이게 부패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